민주당은 뭐 지금도 1인 1표제 뭐 당원들이 뭐 원내대표 선거도 다 당원들이 해요. 민주당은. 우리는 원내가 당대표까지 개입하는데. welcome TV는 소박해. 예, 예. 1,400만 후원 회원 가입해 주세요야. 그런가요? 1,400만 되면 더 이상 안 받겠대. 전 1,000만이 넘는 줄 알았는데 저기 천- 천사라는 뜻이. 그때는 1,004만으로 가야죠. 1,004만으로. 그래서 우리 당원들의 힘, 우리 지지자들의 힘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우리 이제 멸공천사로 함께 해주시면서 행동하는 천사인이 되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가 전하고, 그러게 우리 박사님 말씀처럼 끝난 대로 소박하게, 저는 바로 가입하겠습니다. 소박하게 1,004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7,500분 넘게 봐주고 계신데요. 예,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저희가 함께 전하고요. 자, 본격적으로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덕 대표가 주말 동안에도 이 면회를 또 많이 받고 싶어 하셨고 신청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건강이 좀 계속 안 좋아졌다가 조금 호전됐다가 반복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또 신동 최고가 최고위에서도 직접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직접 확인해보니, 의사한테 확인해보니까 진짜 상태가 안 좋다. 근데 건강 가지고 무슨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일단 장덕 대표 이 건강, 일단 당무 복귀는 해야겠지만, 네,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박사님? 제가 장동혁 대표가 그 건강이 안 좋아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네,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쓰러지죠. 제가 이제 단식 끝내고서도 바로 이 방송에 복귀를 해가지고 또 단식 중에도 제가 생방송을 계속 했거든요. 네, 아마 그게 좀 무리가 있어가지고 단식 끝내고 한 열흘인가 보름 있다가 생방송 중에 제가 그냥 기절을 했어요. 맞습니다. 아이고, 예, 근데 그때 사람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 많더라고. 네, 그러니까 저는 기절했으니까 모르죠. 그 며칠 동안 상황은 모르는데 그 댓글에다가 이제 제가 쓰러지는 영상이 생방송 중에 쓰러졌으니까 그 생방송 영상은 그대로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마침 제 패널 장해찬 최고위원하고 패널 대담을 하다가 제가 쓰러져서 네, 장해찬 최고위원이 바로 제자리에서 제 대신에 그 방송을 진행을 했어요. 예, 이제 그 영상까지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댓글에 고성국이 아예 깨지 말아라. 아유, 인간이야,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식의 댓글들. 유튜브 댓글이에요. 예. 그리고 막 욕설 섞인 댓글들이 막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아이고, 그래서 저희 법률 자문하는 이 법률 회사에서 이거는 더 이상 이거는 우리가 관용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해서 하나하나 다 IP 추적해가지고 형사 고소했어요. 한 50명 정도를 형사 고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막 일이 엄청 번거롭고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 사람들 중에 한 10대 명은 진짜 반성하고 반성문 써서 변호사 사무실에다가 보내고 저한테도 보내고 그리고 벌금은 아닌데 재판을 안 거쳤으니까 어쨌든 그에 준하는 뭐 약간의 돈을 약식으로 보내고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우리가 소치소를 해줬어요. 나머지 한 30여 명은 지금도 재판 중이에요. 아유, 전국의 그 검찰에서 잊을만 하면 연락이 와요. 이 사건 자기들이 받았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이 나서 장동혁 대표가 병원에 입원한 걸 가지고서도 그런 식으로 아주 패륜적인 막말을 할 수가 있다. 네. 이 경우에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 예. 뭐 정치적 공방을 떠나서 이건 인간적으로 패륜적인 그 행동들이니까 용서하면 안 된다. 네. 소송 준비해야 된다. 아하. 분명히 나타날 거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나타났네. 당내에서 그러니까요. 나와요, 당내에서. 심지어는 일반 국민이 아니라 예. 당 관계자가. 당 관계자가. 이 김근식이 이거 말이죠. 휠체어 타는 재벌을 연상한다. 이거 무슨 소리야? 아유, 예? 저 보고 좀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저는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게 뭐 바람직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모욕의 범위가 되게 넓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욕을 해야만 모욕이 아니에요. 네. 일단은 뭐 우리가 예를 다 아시겠지만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저는 뭐 이제 뭐 재탕 삼탕 우려먹는다 이런 발언만으로도 모욕죄로 다 처벌받고 손해배상까지 다 했잖아요. 지금 김근식의 이런 발언 네.
장동혁 대표 아파가지고 입원했는데 휠체어 타는 재벌 연상한다. 저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프지도 않은데 나이롱 환자다 이거죠. 그렇죠. 네, 나이롱 이 얘기입니다. 환자다. 이 얘기다. 이거는 공적인 인물이 이런 식으로 인신 공격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네. 예. 이거 용서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근데 이건 당원 지지자들을 모욕하는 거거든요, 사실. 정말 추악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장도혁 대표가 정통성 있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 김근식 교수는 떨어졌던 그 최고위, 그 전당대회에서 본인은 떨어졌어요. 당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그런데 당원들께서 선택을 하셔서 당원들의 명을 받드느라 사실 우리가 뭐 이거를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장도혁 대표 얼마나 치열하게 당무를 소화를 해왔습니까? 24시간 필리버스터에 그다음에 단식 거의 일주일 가까이 단식도 하셨고 그 뒤로 바로 선거 국면으로 갔고 또 선관위 이슈 때문에 또 재선거 이슈 때문에 개표 하던 그 시간 실시간 그 시간 당시부터 선관위까지 찾아가서 직접 항의하는 장면 그 이후로도 한숨도 못 자고 거의 이틀 꼬박생하면서 투쟁 전선에 앞장섰거든요. 사실 젊고 성한 사람들도 몸이 망가질 판인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그러니까. 예. 김건식이 이렇고 이 조경태는 김건식보다도 먼저 네. 아예 푹 쉬어라. 쓰러진 김에 푹 쉬어라. 그러니까 이 뭐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정치 지도자가 네. 뭐 형사소송을 하고 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좀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볼 만하니까 네. 논외로 하더라도 이 당 대표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쓰러진 건 아니지만 지금 건강이 매우 안 좋아서 입원을 했는데 네. 육선 의원 최다선 의원이 그냥 입원한 김에 푹 쉬어라. 또 당협위원장이라는 자가 휠체어 타는 재벌 연상한다. 이런 정도의 발언은 이거는 꼭 누가 뭐 고소고발을 해서가 아니라 네. 윤리위에서 즉각 이거 징계해버려야 맞습니다. 돼요. 그렇죠. 예? 윤리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어떤 법적인 논란에 앞서서 어떤 윤리적인 문제, 진짜 말 그대로 네. 윤리라는 게 어떤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당내 어떤 질서를 해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윤리가 바로 이런 사건을 가지고 곧바로 조치를 해야 된다. 근데 우리 당이 그게- 얼마나 황당해졌냐면요. 네. 윤리위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네. 재래식 언론들은 소장파 입 막는다 그래요 또. 그리고 또 우리 권성수 권솔리님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아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재래식 언론은 그마저도 무슨 장 대표의 무슨 독재다 이제 그러면서 또 프레임을 짜고 그리고 또 권성수 부장판사님이라고 또 계세요. 우리 당 국민의힘 당 대표 겸 그 단골로 윤리위원장 겸 공관위원장 하고 계신 가처분 네. 인용해주는 권성수 부장판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 야당 대표 극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변호사님. 진짜로. 아니, 이거 그렇다고 해도 저는 이제 이 윤리위의 조치라는 게 저는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당내 어떤 활동이나 이런 거 안 해봐서 제가 이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윤리가 어떠한 이런 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뭐 법적으로 뭐 무슨 뭐 다시 막힌다거나 이런 일이 가끔 종종 있잖아요. 예.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고 잘못된 결정이죠. 그 법원에서 그러한 당무에 개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계속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뭐 일사불재리 뭐 이런 문제도 아니고 네. 이거는 윤리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계속해서 다시 징계를 하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한 번 하면은 어떤 뭐 정치적 부담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거를 안 하는 게 정치적 부담이 되는 거죠, 사실은. 국민들이 다 원하고 있잖아요. 이런 그냥 뚫린 입이라고 아무 얘기나 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윤리위는 사실은 네. 무슨 판사들이 재판하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 임명진 목사가 윤리위를 할 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당시 현역 의원인 김용갑 의원한테 사회봉사 72시간을 징계를 한 거야. 네. 그러면서 72시간 양파까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김용갑 의원이 아주 강골이거든요. 내가 그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냐고 안 했어. 네. 그래서 이제 윤리위하고 이 김영갑 의원이 이제 막 갈등이 고조되니까 당시 당대표가 강재섭인데 강재섭이 중간에서 중재를 해야 되니까 네. 중간에서 그러면 내가 대신할게 당대표. 그래서 강재섭이 내려가서 양파를 까기 시작한 거야. 그 고향 지역구가 밀양이거든요. 네. 김영갑이. 그러니까 밀양에 가서 이제 양파 까기 시작한 거야. 네. 당대표가 내려와서 까니까
김용갑 의원이 아무리 강골이지만 그냥 모른 체 할 수가 없잖아. 네. 할 수 없이 김용갑 의원도 나와서 둘이서 같이 이제 양파를 깠는데 양파 까면은 눈물이 엄청나죠. 그렇죠. 둘이 하루 종일 울면서 깐 거야. 아니 그러면 이 경우에 뭐식인가 판사 하나가 예, 이상한 예, 판사가 예. 아니 양파 까기 윤리위가 양파 까기 사회봉사 명령을 했는데 그런데 그거를 가처분 신청을 판사한테 할까요 이게? 아하. 예? 아하.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러니까 윤리위의 정치적 행위는 네. 정말 폭이 넓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네. 그러니까 지금 윤리위 위원장도 너무 이 법률가스럽게 하지 말고 네. 정치를 하시라니까. 그럼요. 아하,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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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니, 뭐 우리가 중앙일보처럼 파산해가지고 법정 권리 받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우리 뭐 망한 회사도 아니고 국민의힘이 법원의 그런 처우를 취급을 받을 일이 없다. 윤리위원장께서도 조금 더 당당하게 일처리를 해주시라. 이렇게 그리고 이게 했습니다. 일단 조경태한테 너 양파 24시간 까 했는데 거부하면 예. 이제 윤리위의 정당한 결정을 거부한 거 아니에요. 네. 가중처벌이 되지. 예. 지가 짐에 버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윤리위가 정치를 할 필요가 있는 국면이다. 맞습니다. 이겁니다. 저는 김근식한테는 뭐 휠체어 타는 재벌을 연상시킨다고 했으니까 휠체어로 올림픽공원 10바퀴 또는 어떤 네. 윤리위의 결정을 요구합니다. 예. 아주 적절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또 돌도 던지고. 네, 유승수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래서 장덕 대표께서는 다시 대표님으로 돌아와서 당무 복귀 의지가 굉장히 또 강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 최고위는 못 왔습니다만 이르면 이번 주 또 목요일 날 최고위 회의가 있죠. 아마 또 복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장덕 대표 복귀하시고 나서는 또 여러 또 산적한 과제들이 있어요. 예. 사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장덕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아주 드라마틱한 역전승으로 이제 당 대표가 됐어요. 네. 됐는데 그 후에 워낙 당내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당 대표가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당 대표가 되자마자 이 한동훈 똘마니들이 공격을 시작했고, 그래서 이 장동혁 칼라라고 하는 걸 선보일 여유도 별로 없이 네. 지방선거 국면이 다가와 버린 거예요. 네. 그 지방선거 국면에서는 공천은 이정현, 박덕흠한테 맡기고 유세는 오세훈이 같은 자가 그냥 분탕을 치는 바람에 네.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이제 어느새 그 임기 2년 중에 이제 절반 가까이가 지금 이제 10개월 지났죠. 그러니까 지나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면 아니 장동혁 대표 우리는 연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러나 연임이 아니라 2년 임기를 마치고 그만두더라도 아니 임기의 절반쯤은 장동혁 스타일로 좀 당을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당대표가 자기 스타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은 인사를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네. 당은 최고위원은 다 선출이고 예. 원내대표도 선출이지만 나머지는 다 당이 이 당대표가 임명하는 자리거든요. 네. 인사를 통해서 장동혁 칼라를 제대로 선보일 때가 이제 온 거예요. 마침. 아하. 장동혁 이제 2기가 시작됐다 이제 그런 느낌으로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금 몸은 병원에 있지만 네. 마음은 아마 이 백지에다가 그림 그리고 있을 것 아하. 같아요. 또는 그리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구상을 또 해야죠. 예. 예. 그렇게 해서 단순히 정점식이 정책위 의장하다 원내대표가 되는 바람에 정책위 의장이 비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빈자리를 메꾸는 그런 차원의 인사를 고민하지 말고 네. 선출직 빼놓고는 전부 다 백지 상태에서 전면적으로 한번 당을 장동혁 스타일로 한번 꾸려보자. 아하. 이리 가나 저리 가나 1년 남았는데 네. 예, 그리고 여기서 잘해야 재선 도전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장동혁의 시대, 장동혁의 진짜 대표 장동혁의 모습을 보여줄 2기를 좀 제대로 개막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 장덕 대표가 이제 좀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좀 더 뜻을 펼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드는 것이요. 저도 사실 이제 좀 주중에 대표님한테 좀 적대적일 수도 있는 매체의 기자들도 만납니다. 만나는데 제가 좀 이상한 질문을 받았어요. 장덕 대표의 정치력이 좀 부족한데 라고 하면서 계속 버티는 게 도움 되겠냐라고 묻길래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런 억가 속에서 11달을 버텼는데 정치력이 없으면 그럼 정치력을 뭘로 입증을 해야 될까요? 아니 그잖아요.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버티는 게 정치고 버텼다는 건 이겼다는 거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방선거도 성공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말 동안에 그 국민의힘 사무처에서 또 보고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2018년 지방선거 때 우리가 기초단체 42개 했거든요. 이번에 95개를 했습니다. 2.5배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 같은 것들을 보면서 조금 더 확신을 가져도 되겠다. 아니 버티는 게 정치인의 힘인데 계속 우리가 이렇게 막 사퇴론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이렇게 밀리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의 그림을 그려 나가는 이제 시간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그림을 좀 더 구체화해서 장기적으로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그 당대표실에다가 이렇게 붙여놔요. 대한민국 지도를 딱 붙여놓고 다음 국회의원은 누가 되면 좋을지를 아하.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구상을. 그래서 전국 실시간으로 보여줬어요. 원내 구상을. 예. 조경태 뭐 하면 이렇게 X를 좀 치고 막 이런 걸 보여주면 이렇게 좀 그 헛소리 하는 게 좀 줄어들지 않겠나. 네. 저는 장동혁 대표가 더 이상 뭐랄까 이 의원들이나 내부적으로 분탕치는 이 분탕 세력들을 끌어안으려고 하지 말고요. 이들에게 징치해야 된다. 정말로 어떠한 처분을 가해야 된다. 예.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이자들이 계속 이기고 삼기고 연임까지 해도 계속 이런 짓을 할 거다. 네. 저는 그래서 예. 장동혁 대표한테 3가지를 좀 행동하라고 주문하고 싶은데. 네. 말씀 주시죠. 첫째는요. 네. 이번 이제 지방선거를 통해서 16개 시도당의 약점, 강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어쨌든 11개 지역에 우리 당 소속 현역 의원들, 현역 단체장들이 있었는데 광역이 네. 그런데 이게 뭐 절반 이상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지역 선거구도와 지역 정치구도와 지역의 시도당 조직이 전면적으로 이제 개편돼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을 정말 치밀하게 할 수 있는 사무처를 잘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번에 고생은 많이 했으니까 정의용 사무총장을 교체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하. 그래서 진짜 이 전국의 16개 시도당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하고 네. 그다음에 원래 지방선거 전에 교체하려고 했던 37개 원외당협 그중에 일부는 이제 보완이 됐는데 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고당부들이 있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계획을 세워갖고서 쫙 당을 재정비해야 돼요. 네. 그게 제가 권하고 싶은 첫 번째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일은 장동혁 대표가 10개월 전에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직후에 뭐라 그랬냐? 뉴 미디어 시대의 그 덕분에 네. 내가 당대표 선거에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 뉴 미디어라는 게 뭐 별겁니까? 유튜브하고 SNS잖아요. 예.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유튜브에 출연을 이제 전면적으로 해야 돼요. 음흠. 아니 뭐 허구한 날 이 조중동이나 지상파 종편 뭐 잘 나가지도 않지만 나가봤자 맨날 왜곡하고 악마적 편집하잖아요. 네. 거기 그 매체 낡은 매체 족벌 언론들의 기대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어차피 그것들은 장동혁 대표 죽이기로 결심을 했는데 네. 그러면 대안 매체 또 대항 매체인 유튜브에 전면적으로 출연해야 돼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유튜브에 출연하면은 뭐 이 당내 국회의원들이 하도 시부렁대니까 그것도 못하고 그냥 SNS에서 페북에서 글만 올리는 거야. 네.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 아하. 아니 저것들은 이재명이 저 김민석이니 정청래니
뻑하면은 좌파 유튜브에 나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네. 뭐 매블쇼 나가고 뭐 나가잖아요. 그거도 나가서 직접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전하고 지지자들한테 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도 이건 장동혁 대표가 그냥 결심하고 행동하면 바로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유파 유튜브를 전면적으로 활용하자. 그리고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장동혁 대표와 뜻을 함께하는 당 지도부나 실무 책임자들이 유튜브에 전면적으로 나와라. 네. 나와서 국민들한테 직접 메시지 전해라. 제가 이거 권합니다. 예. 세 번째는요. 제가 너무 말이 많아서 죄송해요. 아니, 아유,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요. 올림픽 공원의 국민행동이 언제 끝나든 네. 끝나는 날까지 매일 출근하고 끝날 때 함께 끝내라.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중이 있는 곳에 국민이 있는 곳에 당대표가 있어야지. 혼연일체가 되어야 한다. 예. 예. 그냥 가서 거기는 마이크도 없고 연단도 없는 곳이니까 네. 가더라도 장동혁 대표한테 연설하라고도 안 해요. 근데 뭐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굳이 그럴 것도 없어요. 아니 그냥 저 장동혁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같이 있으면 돼. 네. 주요 당무가 있을 때 당무를 처리하지만 예. 나머지 시간은 국민과 함께 한다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예. 저는 이 세 가지를 장동혁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 음흠. 했으면 좋겠어요. 아하. 그렇게 제안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고 박사님께서 정말 이 뼈에 새겨야 될 여러 조언들을 해주셨고 우리 변호사님 혹시 뭐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시면 저는 뭐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 당연한 말씀이시고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좀 이제 그 원외 당협위원장을 좀 정리를 할 때가 됐다. 아하.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정리할 때가 이미 정해졌죠. 저기 송파병이라고 김근식 제코는 조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네. 남들 다 붙을 때 떨어지는 거 2번이나. 송파 그것도 그래서 병에서 그러니까, 예, 예, 송파에서 이런 사람들 빨리빨리 교체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당내 정치 시작이죠. 당 대표가 네. 뭐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우파 국민들하고 지금 당장 함께하는 방법은 그리고 또 해야만 하는 것은 정말 올림픽 공원에서 지금 저는 언제든지 경찰이 여전히 밀고 들어올 수 있다는 항상 그런 불안함을 갖고 있는데 네. 그걸 지켜주는 건 사실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입니다. 예. 그게 무슨 그냥 생색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경찰한테 한 번이라도 밀쳐져서 넘어질 때 네. 그 여파는 정말로 어마어마하거든요. 파괴력이 크죠. 그렇죠. 보좌진 폭행 때도 엄청 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동하고 장동혁 대표가 왔을 때 경찰이 함부로 못했던 거거든요. 네. 지금 그건 책무다. 그리고 당대표가 바로 그런 거를 했을 때 어떤 당내에서의 지지도도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저희가 쭉 검문해 봤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광고 한 편만 보고요. 이제 이후로는 우리 또 성관이 이슈 안 다뤄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데드크로스를 맞은 이재명, 뭐 지난주부터 쭉 데드크로스였지만 어쨌거나 리얼미터에서까지 데드크로스를 맞은 이재명과 청와대의 반응까지 한번 저희가 심도 깊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할인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장도혁 대표께서 그 당무에 복귀하시자마자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다. 당원들을 위해서 조금 더 고생해 주시라 말씀 전해주셨고요. 예, 한 가지만 좀. 네, 말씀하시죠. 광고 나가는 사이에 댓글창에 네. 주현철 외신 대변인 얘기를 많이 올려주셨어요. 네네네네. 저는 누군지 몰라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그 페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 너무 통쾌해서 저희 고성호 TV에 한번 출연을 해 주시면 어떻겠냐 섭외를 했는데 네. 주현철 대변인이 제가 전해 듣기로 예. 나가고는 싶은데 고성호 TV나 유튜브에 나가면 당내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예.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고 말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저 종북 주사파들과 족벌 언론들 그리고 여기에
한동훈, 오세훈 똘마니들과 기회주의자들이 이 반 자유파 유튜브 전선을 구축해 왔어요. 네. 이게 이제 마지막 남은 자유파의 그 커뮤니티고 커뮤니케이션 채널이잖아요. 이것만 봉쇄하면 이제 전부 다 자기들이 장악한다. 네. 이게 문재인 때부터 10년 넘게 이 짓을 이것들이 했는데 아직도 자유파 유튜브를 다 때려잡지 못한 거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를 가면 이제 고성국 TV건 멸콩 TV건 뭐 저기 서부전선 이건 진격의 변호사건 하여튼 유튜브에 나가면 무슨 극우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이중 삼중으로 막 방어벽을 쳐놔가지고 네. 이게 일종의 저 금지구역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깨뜨려야 돼요. 아니 깨놓고 얘기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선거를 하건 뭘 하건 간에 자유파 유튜브 말고는 그거 전해주는 사람 매체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유파 유튜브 빼놓고 무슨 국민의힘이고 자유파가 있냐고요. 그런데 이거를 어쨌든 이 3중 4중으로 지금 금지구역을 설정해서 못 오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자유파 유튜브 입장에서도 괜히 불렀다가 당내에서 공격이나 받게 되면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자유파 정치인 한 명이 힘들게 된다 생각해서 우리가 또 자제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 지금 체제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도 좌파의 인지전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인지전 좌파의 인지전으로 인해서 2중 3중 장벽이 쌓여 있는 이것을 네. 자유파의 지도자 장동혁 대표가 먼저 깨라 몸으로. 아하.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조광한 최고위원이나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걸 깨주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렇죠. 출연하고 계시죠. 예, 예. 부분적으로 깨주고 있는데 이분들도 어쨌든 부담을 상당히 안고 지금 한 발 한 발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냥 망치 들고 하지 말고 그 오햄마 들고 와서 와장창 벽을 깨뜨리듯이 해버려라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 출연을 단순히 우리 유튜브에 좀 나와주세요 이런 차원으로 지금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네. 종북 주사파들의 인지전에 가장 최전선에 서 있는 게 자유파 유튜브란 거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그 매트릭스를 깨고 나와야 한다. 뭐 이런 아니, 말씀이시죠. 그동안 뭐 정치인이 뭐 유튜브에 나가면은 뭐 이미지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꼭 김어준 방송은 나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은요 젊은 청년 정치인들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한대요. 오히려 재래식 언론 나가지 말라고 한답니다. 종편 나가지 말고 지상파 나가지 말고. 이거 도움이 안 되는데 우리 자유 걔네들도 표현이 있어요. 뭐 민주 진보 진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 진보 진영에 유튜브를 나가야 한다 이렇게 가르친대요. 아니 제가 반문하고 싶은 게 그러면 뭐 거기 자유파 유튜브에 안 나오면 어딜 나오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진짜 자기 본인 상 말고는 어디도 다 찾아가야 된다는 게 정치인인데 네. 지금 사람들이 보지도 않는 뭐 종편이니 뭐니 이런 데를 나가겠다는 네. 건지 거기도 사실 뭐 나가고 싶어도 지금 한동훈 계열들이 꽉 잡고 있어가지고 못 나가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어디 나가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우리 그 마지막으로 그 김어준 방송에 나갈 용기로 자유우파 방송에 나오십시오. 그게 네. 본인들을 위하는 거고 우파 국민들에게 위로를 드리는 길입니다. 네. 두 분 또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뭐 저희 짧게라도 좀 민주당 이슈 안 다뤄볼 네, 수는 그러시죠. 없겠죠. 예. 네, 좋습니다. 일단은 오늘 청와대에서 리얼미터에서조차도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할게요. 왜냐면 지난주에도 데드크로스 많이 나왔는데 리얼미터에서조차도 데드크로스가 나오니까 이제 입장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뭐 국민 앞에 겸허하겠다 하고. 근데 저는 김민석 총리의 반응이 재밌더라고요. 당이 더 잘해야 된다. 국정 지지율 데드크로스를 물어봤는데 당이 더 책임이 있고 당이 훨씬 책임 있고 잘해야 된다. 이 워딩이 나왔어요.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변호사님. 정치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김민석은 역시 통찰력이 예. 있어요. 그리고 김민석이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위기를 갖다가 자꾸 본인들한테 위기죠. 본인들한테. 우리한테는 기회일 수 있겠지만 이 위기를 갖다가 자꾸 이제 자기의 이익에 맞춰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 능력이 저는 높게 사고 싶습니다. 계속 내부적으로 발휘해 주기를 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과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어떤 이재명 정권에 대한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나 뭐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지금의 어떤 당 지지율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지금 이 민주당이 처한 위기 그리고 또
저 좌파들이 처한 위기는 사실 재선거에 관한 이 국민적인 요청을 네. 요구를 갖다가 저지하고 있는 그 세력이 본인들이라는 네. 그런 국민들의 인식 때문이라고 하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예. 근데 그걸 또 김민석은 또 묘하게 비켜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개헌을 해야 되겠다. 네. 이것도 저는 근데 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 선거 문제를 이용해서 개헌한다고 하는 요 꼼수에는 우리 국민들이 넘어가시면 안 된다. 요 아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검이 먼저죠. 말씀하시죠. 예. 저는 이제 당분간 그 명청대전인지 뭐 이재명이랑 뭐 정청래랑 김민석이랑 뭐 이렇게 뭐 지그들끼리 툭닥거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민주당 이거는 제가 당분간 논평을 좀 안 하려고 그래요. 아하. 예.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중요한 얘기들이 많은데 네. 이게 좌파 것들로 가면 이게 재밌으니까 권력투쟁이 재밌잖아요. 재밌죠. 뭐 문조 털리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예. 우리가 이 끌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아하. 자, 지금 좌파 진영과 관련해서 네. 진짜 중요한 게 세 가지 있어요. 예. 첫째는 뭐냐면 이재명 지지율이 끝없이 추락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추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심 위반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요거가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한성수기를 떨어뜨려야 돼요. 네. 끌어내려야 돼요. 예. 이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리입니다. 총리. 맞아요. 맞습니다. 총리 지명자가 날아가는 것은요. 정권에 아주 심각한 타격이 갑니다. 한성수기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 지금 한성수기가 오늘 뭐 완전 대가리 쳐받고 사과를 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서 하는 주요 프로젝트에 개인정보가 전부 다 유출이 됐어. 아. 이거 가지고서 막 진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거 대가리 쳐박았거든요. 그러면 뭐냐? 장관 할 능력도 없는 것이 총리를 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영전하겠다고. 예. 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생한 이 개인정보 유출만으로도 이자는 사법 처리 당해야 돼요. 쿠팡은 3천억 과징금 네? 때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그런 자가 총리를 하겠다고 지금 예. 나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허. 뭐 다른 여러 가지 무슨 개인적인 뭐 다주택에 의혹 이런 건 다 놔두고 수십억 세 차이게.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 한성수기는 당장 장관 사퇴하고 이재명이는 총리 지명 철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이게 부각이 안 돼. 아하.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 네. 그러면서 이게 살금살금 총리해서 이틀만 어떻게 잘 버티면 이러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워요. 아. 경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 저게 미국 트럼프가 어쨌든 뭐 지 선거 때문에라도 서둘러서 종전 휴전 협정을 했지만 이게 뭐 후폭풍이 엄청나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휴전했다고 해서 기름값이 바로 떨어집니까? 여전히 이제 나가면은 주유세 2,000원이지. 2천원씩 박혀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지금 뭐 물가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천정부지죠. 오로지 그저 코스피의 삼전 닉스 이거 가지고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네. 이렇게 9,000원을 찍었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자기 계좌 깡통됐다고들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난해졌죠. 물가 예. 폭등하고 부동산 원화가치 지역에다가 하락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민생의 문제는 이재명 종북주사파 세력한테 우리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 그리고 대책을 촉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이 세 가지 이슈가 좀 명청대전 때문에 다 실종됐어. 아하. 오히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명청대전으로 딱 몰고 가면 원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의 책임을 묻고 총리인 김민석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네. 김민석이는 이재명 정청래랑 권력투쟁하는 한 파트너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아하. 총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여론은 어디에도 없어. 국정 실패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아니,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 지난 1년밖에 안 됐는데 완전히 나라를 거덜내게 했다고 네. 하는 그 이재명 종북주사파 정권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동반 추락 네. 그리고 이 김민석에 대한 책임 그리고 거기에 한성수기 같은 자가 여기 끼어들어서 뭘 하려고 하는 이 전체적인 이 상황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과 비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정전식 원내대표는 원내 사안에 집중하라 하셨는데 사실 이게 인사청문회도 원내에서 또 당연하죠. 조사를 네.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한성숙 총리 총괄.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한 한성숙을 잡을 수 있는 우리 선수들을 내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게 국조특위까지 좀 분산이 되면서 신동욱 최고나 아니면 주진우 의원 같은 파이터들이 전부 국조특위로 또 가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빨리 좀 이 위원회 구성을 해서 확실하게 청문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성 글쎄, 총리 어, 청문회. 지금 국조도 사실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요. 국조에 우리 그 저격수들을 쫙 배치를 해서 이제 스나이핑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한성수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아니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네. 이 지금 재선거 문제, 이 부정선거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스나이퍼를 배치할 만큼 정말로 중요한 문제고 네. 또 타겟팅을 해야 되는 문제지만 사실 한성숙은 상당히 그냥 드러나 있는 표적에 가깝다. 예. 사실 너무 푸시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게 문제가 너무 많아요. 뭐 지금 청문회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예. 시작도 안 했는데, 뭐 이런 사람을 추천해. 이런 얘기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그래서, 어느 정도 오히려 원내대표가 역할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상징성 있는 역할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지금 나와 있는 문제만으로도 충분한데 네. 나와 있는 문제만으로 이거 부각도 못 시키면은 그건 무능한 겁니다. 네. 저는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박사님 저 궁금한 게 좀 있는데 네. 이게 총리는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반 동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국민의힘 단독으로는 뭐 인사청문회 무력화시킬 지금 의석은 없고 결국 민주당 아이러니하게도 정청래 한병도 쪽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한성숙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면 김민석 총리가 못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당권을 잡으러 못 나오잖아요. 그럼 정청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적당히 떡밥만 던져줘도 핑계대면서 한성숙은 안 될 것 같아 라고 흘리면은 김민석 총리 압박 받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이재명이 어떻게 하기 따라 달린 건데 네네. 일단 이재명이가 김민석이 사표를 먼저 수리를 해버려. 아하. 그러면 김민석이는 어쨌든 당에 복귀해. 네. 국회의원 현역으로 예. 당에 복귀해. 그리고 총리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고. 권한대행으로 가는 거예요. 배수진을 아이스커버린데. 예. 그러면서 한성숙이 낙마하면 다른 사람을 또 지명하는 식으로 아하. 해서라도 이재명이는 어떻게든 당을 정청래 소나기로부터 뺏어올 아하.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파행적인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정을 모든 다 부담이 패드시고. 다시 이재명이한테 돌아가는 거거든.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압박하면 마치 풍선과 같이 한성숙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부분을 쫙 하고 재고 있으면 이게 쭉 압력이 타고 가서 여기서 터진다니까. 아니 진짜 그럴 것 같은. 근데 그게 진짜 큰 문제거든요. 왜냐면 국정이 먼저죠. 지금 당이 먼저가 아니라 대통령이 지금 책임지는 거는 내각이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국무총리가 낙마할 수도 있으니까 현직 총리를 먼저 당으로 보내버린다. 그러니까 물론 아직 결정은 난 건 없습니다만 이게 참 민주당 구도가 지금 묘해요. 저는 이재명이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뭐 법정에 증언하거나 이런 것들 보면은 정말로 제가 감동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정말로 모든 결정이 전부 다 국익을 위해서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예, 뭐 어떤 맞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법정에서 담담하게 증언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정말로 가슴이 뭉클했었거든요.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죠. 근데 저는 반면 지금 이재명 정권은 정말 단 하나라도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있을까? 예. 저는 이런 이재명 같은 사람이 국정을 위해서 김민석을 유임시킬 거다라고 생각 1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사실은. 이 네. 사람은 지금 자기가 어떠한 정치적인 입지를 구축하는 것, 어떤 정략적인 이익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100% 김민석을 내려보낼 거다. 그래. 저는 10초도 두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완전히 허리가 꺾인 사건이 장상이 총리 낙마한 거예요. 아하. 총리 지명자가 낙마를. 네. 거기서 완전히 허리가 꺾여버렸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한성숙 상황을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더군다나 여대 야소에서 낙마기 때문에 만약에 낙마한다면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질 것이다. 그리고 사실 이재명의 모습이 좀 너무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이건 뭐 궁중암투에 최전방 병력 빼가지고 지금 나라 말아먹으면서 궁중암투 벌이는 거랑 뭐가 달라요?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 민주당의 상황. 근데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국정에 대한 우리가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콩TV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에 맞서 행정, 입법,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채널 운영과
대한민국의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자유와 미래를 지켜갈 수 있도록 멸콩 천사에 가입해 주시고 멸콩TV를 응원해 주십시오. 가입 및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배너의 전화번호나 댓글 링크로 문자 또는 가입 신청해 주시면 멸콩TV 더 좋은 출연진들과 함께 항상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멸콩천사 후원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